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인 류호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이 류호정 의원을 도와준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이라고 지목하자 한 장관은 이해찬의 뼈가 부러질 듯이 뼈 때리는 발언을 하며 응수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한동훈 장관 관련 소식만 모았습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기대를 하곤 합니다. 민주당 패거리들 중 이번엔 또 누가 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앞에서 쭈구리가 될까? 매번 기대가 되곤 하는데 22일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선 한 장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한 정의당 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30살의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 이유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신당역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경찰이든 다 똑같은 대한민국이고요.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연령대 여성으로서 또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맞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추모 공간을 찾아왔고 또 그게 보도까지 된 마당이라면 국민들께서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될 텐데요. 스토킹 범죄 근절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초범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을 때 단순하게 공직자가 할 일은 애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 기화로 뭔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의 비대면 스토킹 처벌을 하는 규정,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등 저희가 지금까지 상당 부분 유보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법을 저희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식지 않는 그 기간 내에 제가 답을 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대며 시비만 걸어대는 민주당 패거리들보다는 잘한 일은 잘했다라고 좋게 평가하며 차분하게 질의하는 류호정 의원이 훨씬 낫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준비된 대본을 보고 말하는 건 좀 웃겼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부디 보좌관이 써준 것만 보고 읽는 그런 띨띨함은 뒤로 하고 내용 파악을 충분히 하고 난 뒤 질문을 하러 나오든지 말든지 했으면 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영무원 살인 사건은 여성 혐오로 인한 사건이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장관은 스토킹 범죄 자체는 꼭 남녀를 가릴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완력이 약한 여성이 피해를 입은 적이 많이 있다. 그 점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관념 자체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킹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제 죄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루프홀 같은 거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보완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노력한다고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나눌 수 있다라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사건을 두고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 당시 여자라서 죽은 게 아니다라고 말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가장 순화한다고 하는 말이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좀 애두르는 그런 겁니다. 정치인들은 근데 그냥 말하지 않거든요.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일 텐데 피해자들이 그러면 이런 말들을 듣고 이 사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라고 할까요?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사안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다, 무슨 좋아서 그런 거다, 피해 호소인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하나의 범죄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단지 이게 뭐 여성 범죄냐 아니냐, 그게 뭐가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로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어떻게든 간에 막고, 그리고 피해가 기왕 발생했다면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다만 이런 문제가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차기 대권 주자 순위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었죠. 윤 대통령이 당시 여론조사에 자신의 이름을 좀 넣어달라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대체 대권 여론조사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이 왜 들어가 있는 거냐라고 시비를 걸어댄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띄워줬듯 한동훈 장관 또한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차기 유력 대권 후보로 확실하게 띄워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는 전라도 보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차기 9월 14일 보도된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야권의 이재명 대표가 40%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역대 최저 지지도를 달리고 있는데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님이, 그것도 집권 초기에 이렇게 차기 문제가 벌써 거론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답변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장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문항은 각 여론조사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하지만은 장관의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지금 집권 초기의 장관인데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리죠.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게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인간적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권 초기에 벌써 차기 대권 주자가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어요. 저 진짜 문제가 큽니다. 여론조사 대상에서 한동훈 장관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 도리가 되는 것인지 이병훈 의원실에 전화해서 그 논리를 제대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게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한 장관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기관으로 연락해서 제발 내 이름 좀 빼주세요. 그럽니까? 조사를 의뢰하는 쪽에서 한동훈 장관을 넣고 싶다는데 그 자유를 억압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하여간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저희 집 옆집에 사는 강아지, 초롱이 발바닥만큼도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장관을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는 질문을 기자들은 한 장관에게 던졌는데요. 한 장관은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 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투기 자본, 깡패들에 맞서 싸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해찬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뜨끔해서 혈압이 터지진 않으셨을란가 걱정이 쬐끔 됩니다. 이해찬은 21일 공개된 회고록 꿈이 모여서 역사가 되다 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기득권 카르텔에 똘똘 뭉쳐 공격했다. 전형적으로 한동훈 같은 인물이 그 카르텔의 중심이라고 소설을 쓰듯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는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취지의 이해찬 주장에는 대통령 일가 사건은 이성윤 등 박범계, 추미애 체제에서 특수부를 동원해 수사한 것 아닌가. 그 당시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고 대단히 무리하게 인사를 했었다는 비판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니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당시 특수부까지 동원해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모친까지 다 수사하지 않았냐.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이제 와서
현재 시점에 봐주기를 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 니들은 니들 편만 봐주기 수사를 하기 위해 추미애의 멍멍이이자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직속 후배 이성윤을 중앙지검장 자리에 떡하니 앉혀놓지 않았냐. 이 뜻입니다. 자신들이 한 짓들은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검찰이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이재명만 잡아 쳐넣으려고 한다라는 식의 호도는 이제 먹히지도 않고 열심히 호도해봤자 이재명과 이재명 부인 그리고 이재명 아들까지 전부 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 애들 스스로도 이재명 가족 전체가 범죄자들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장관을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해찬은 심심풀이로 그런 말 할 기력 있으면 양산에 가서 문재인이랑 산에 올라 컵라면 먹방이나 찍길 바랍니다. 연출은 탁현민이 알아서 잘 해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유익하게 잘 들으셨다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해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나만 듣기 아까운 소식이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화살표가 우측으로 향해 있는 모양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지인분들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을 재빨리 들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알람 설정도 반드시 전체로 꼭 해주십시오. 저는 더욱 풍성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